안녕하세요. 미적투 3강 미분 대단원의 대목 강의입니다. 대목 강의는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 단원이, 미분이라는 단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적인 걸 보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디테일한 것들은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미분은 세 중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가지 미분법. 말 그대로 여러가지 함수들을 미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함수의 활용.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래프의 개형이 메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포함해서 극대극소, 오목과 볼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초월함수들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이 단원의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개형을 이용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함수의 최대 최소부터 해가지고 미분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들어갈게요. 일단은 여러 가지 미분법에서는 지수 함수의 미분, 로그 함수의 미분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로그 함수가 있는데 여기 분자의 지수 함수가 있는 이런 함수, 한마디로 분수꼴의 함수를 어떻게 미분하느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각각은 이미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배웠던 초월함수들의 미분이 합쳐져 있을 때 어떻게 미분하느냐를 배우는 게 결과적으로 여러가지 미분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목의 미분법, 두 번째로 나오는 게 합성함수의 미분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함수를 알 때, fx를 알 때 f'x의 미분법, 한마디로 역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 미분법이라는 거는 로그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x의 x승 같은 게 있죠. 이렇게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경우에는 양변을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x를 밑으로 뺀 다음에, 앞으로 뺀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이죠. 한마디로 여기에서 배우는 것들은 계산 방법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이고, 이계도 함수는 뭐냐? 앞에서 했던 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미분하는 작업을 하는 게 이계도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나중에는 오목과 볼록과 연결돼서 그래프 그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미분 가능성은 사실상 가장 어렵다고도 할 수 있는데, 미적 원에서도 여러분이 어려워했던 거예요. 다음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K값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죠. 아니면 다음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 판별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미분 가능성에서 나오는 거고, 대표적으로 범위 함수들 주어져 있고 x의 범위에 따라서 범위 함수니까 다르게 정의가 됐겠죠.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기 위한 K값을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미분 가능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두 번째, 도함수의 활용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많이 배웠었죠. 어떤 이제 초월함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어느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었죠. 위에서, 그쵸?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주어질 때, 아니면 기울기 주어질 때, 아니면 그래프 밖에 점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메인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배웠던 게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두 단어는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어떤 초월함수가 있으면은 그 초월함수의 증가, 감소. 그럼 증가, 감소를 하면 뭐도 알게 되죠? 극대극소도 알게 되죠? 이런 걸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극대극소가 아니라 증가할 때 다항함수는 그냥 이런 간단한 모양이었기 때문에 굳이 오목볼록을 따질 필요가 없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모양들이 막 자유자재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이 초월함수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증가를 하더라도 위로 볼록하게 증가하는지 아래로 볼록하게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판별하게 되는, 판단할 수 있게 되는 단원이 곡선의 오목볼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단원에서 메인은 이계도 함수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으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연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근선과 그래프 개형이라고 해서 초월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렇게 돼서 우리는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것들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도대체 초월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럼 다항함수로 돌아갈게요. 최대 최소 있죠? 다항함수의 최대 최소. 그쵸? 그럼 다항함수의 최대 최소를 그리려면은 일단은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극대 극소값을 구할 거죠. 그 다음에 양끝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최소값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래프를 대충이라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어떤 초월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월함수다 보니까는 다항함수는 그래프가 뭐 3차 함수 이거, 4차 함수 이거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특별히 많이 할 필요는 없었는데, 초월함수는 그래프 모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서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연습을 특별히 해주고 나서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활용은 한마디로 문장형 문제죠. 문장형 문제니까는 이런 문장형 문제에서 우리는 초월함수식을 만든 다음에 위의 방법을 통하여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그래프 개형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단원은 뭐냐? 도함수의 활용인데, 여기서는 한 번 더 활용하는 거예요. 간단해서 이 위에서는 간단해서 그래프를 그렸죠. 예,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렸으면 이 단원에서는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과 부등식의 근을 판별하자는 거예요. 예, 고차함수만 하더라도, 고차 방정식만 하더라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을 구할 수 있죠. 그쵸? 근은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은 이 3차 함수의 근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그래프를 그렸죠. 마찬가지예요. 2차 함수 말고는, 2차 방정식 말고는 판별식이라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럼 2차 방정식이 아닌데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프와 어떤 그래프 사이의 교점. 그래서 이 교점의 수를 가지고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뭐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단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될 거고요. 맨 마지막 단어는 속도, 가속도, 변화율이 되는데, 미적원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 단원에서는 주로 배우는 게 뭐냐면 변화율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깔때기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깔때기에 물이 몇 리터씩 들어온다. 한 3리터씩 들어온다. 리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세제곱 센티미터씩 초당 들어온다. 그때 이 물의 높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바로 속도, 가속도,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속도, 가속도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핵심이 변화율. 무언가 변할 때 무언가의 변화율을 구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 단원은 세 가지. 미분 방법을 계산할 수 있어? 두 번째,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근을 판별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너 변화율에 대해서 알아? 이것들을 공부하는 단원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면 될 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